자, 제3절 강도죄입니다. 자, 서론을 보기 전에 밑에 내려오면 강도죄 조문이 있죠. 자, 조문을 보시면 강도죄는 폭행 협박의 수단입니다. 그리고 객체가 재물, 그 다음 이익이 있죠. 그래서 절도죄와 차이점은 폭행 협박이 있다는 점, 객체에 이익이 추가된다는 점, 그 점이 좀 달라요. 자, 쭉 올라가 보시면 서론 나왔네요. 강도죄는 절도죄 플러스 폭행 협박이 결합된 결합범이다. 그쵸? 재물죄이자 이득죄이다. 이렇게 있고, 또 차이가 있는 것이 이제 예비모가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강도죄와 공갈죄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강도죄와 공갈죄는 객체와 수단이 똑같아요. 그게 공통점인데, 차이가 있다면 이 정도입니다. 정도. 그래서 강도죄는 반항을 억압할 정도로 최협의 폭행 협박을 요하지만, 공갈죄는 의사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이면 된다는 거예요. 자, 밑에 판례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줄 끝에 강도죄냐 공갈죄냐의 차이점은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반항 억압 밑줄 그시고 억압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정한다. 반항을 억압할 수 있으면 강도가 되는 것이고요. 억압을 못하고 제한할 정도이면 공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처분행위 관련해서 강도죄는 탈취죄예요. 탈취죄이기 때문에 처분행위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갈죄는 편취죄이기 때문에 처분행위를 필요로 하죠. 친족상도를 배웠죠? 예비모 배웠고요. 자, 쭉 내려와서 강도죄네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객체는 재물, 이익이다 했고 타인 소유, 타인 점유다 했죠? 재물 개념했고 재산상 이익 개념했습니다. 경제적 재산설 설명 다 드렸고요. 자, 판례 볼까요? 빨간색으로 찢어져 넣은 동그라미. 그 찢어져 넣음이 객관적 경제적 가치가 있든 없든, 그렇죠? 경제적 가치나 금전적 교환 가치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찢어져 넣음도 여전히 강도죄의 객체가 된다라는 겁니다. 뺏어오면 강도죄가 되는 거예요. 자, 밑에 판례 나왔네요. 자, 판례 보시게 되면 별표를 쳐보세요. 중요한 판례죠. 자, 판례 1번은 전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경제적 재산설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줄에 그 이익은 반드시 사법상 유효해야 한다. 틀렸죠? 반드시 사법상 유효하다 밑줄 그시고 X. 자, 빨간색으로 외견상 재산상 이익 동그라미만 되면 이것이 포함된다. 이 말은 뭐다? 경제적 재산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올라가 볼게요. 자, 갑은 을과 공모하여 동고녀가 경영하던 주점에서 잠자고 있던 손님 병을 깨워 맥주를 강제로 마시게 한 후에 맥주병으로 병의 머리를 3, 4회나 때렸다 그랬어요. 여기서 맥주병으로 3, 4회를 때렸다. 때렸다가 뭐지? 때렸다 밑줄 그시고 이게 바로 강도죄의 착수입니다. 착수. 강도죄는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이 자식아 술 먹었으면 돈 줘야지 라고 말을 하고 말을 듣지 아니하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인 다음에 쭉 읽어보세요. 그 다음 뭐뭐라고 말을 하는 등 한거 불능케 한 다음 병으로 하여금 매출 선표에 서명하게 하였다. 서명 밑줄 그시고 필기 하세요. 이때 이것이 기수가 되버려요. 기수가 된다. 자, 끊고 그 후에 병은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 매출 전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빠져나왔다. 그리고 나서 이제 카드를 취소시켰죠. 카드를 취소시키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기수입니다. 자,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2번입니다. 자, 피고인들이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 전표에 서명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아 가지고 있지. 취득했다, 소지했다, 동그라미. 그럼 뭐예요? 취득했다 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매출 전표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가 돼요? 이퀄 기수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외견상 재산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만한 사실관계가 인정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보시면 카드를 긁었죠. 카드를 긁어서 전표를 가졌잖아요. 가지는 순간 바로 뭐다? 외형상 재산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만한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물론 카드 결제일 날 그 결제 대금이 통장에 들어오겠지. 그쵸? 그 나중 그 결과 그 이후 문제고요. 일단은 카드를 긁는 순간 기수가 돼버려요. 그치? 자, 피해자가 전표를 갖고 나와서 또는 카드사에 연락을 해서 카드를 취소시킨다 하더라도 그건 기수 이후 문제란 말이에요. 기수 이후 문제. 또 판결 요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네요. 자,
매출 전표에 허위 서명한 탓으로 자기 이름 적지 않고 다른 사람 이름 적었나 봐요. 허위 서명한 탓으로 카드사가 약관 규정을 들어서 그 금액을 지급을 거절할 가능성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건 기수 이후 문제란 말이에요. 이후 문제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허위 서명 지급 거절 가능성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원래는 그 여러분 카드 한 장을 받게 되면 그 카드 뒷면에 시그니처 부분 있죠. 거기다가 본인의 이름을 쓰게끔 돼 있잖아요. 그래서 결제를 할 때 카드 전표에는 그 시그니처에 되어 있는 사인 그 모습과 전표의 이름이 같이 이렇게 사인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질도 급하고 그래서 뭐 찍찍 거버리잖아요. 그래도 카드 대금 결제가 되니까. 근데 이제 하자가 이제 나중에 그것이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본인이 카드사에 연락을 해서 카드 그 분실 신고를 당했다. 뭐 등등에 의해서 카드를 결제를 차단시킬 수 있는 것이지만 원래 FM들 하자면 원래 그 본인 이름과 그 시그니처 이름과 전표의 이름은 같아야 돼요. 근데 허위 서명했다는 이유로 약관의 규정을 들어서 카드사에는 거절할 가능성이 있다서 치더라도 그러니까 카드 결제가 되지 않게끔 처리한다 할지라도 그 매출 전표에 허위 서명해서 결제를 하는 순간 그 피고인들은 외견상 재산상 이익을 얻을 만한 사실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때 기수가 되는 것이다. 취소하는 것은 그 이후 문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미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수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답이 나와 있지? 답 기수에다 밑줄 그시고요. 자 CF 미수하면 틀려요. 미수라고도 해서 출제가 여러 번 되은 적이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죠. 자 다음 페이지도 같은 판례입니다. 그쵸? 보시면 외형상 동그라미 외형상이나마 이익을 얻을 만한 관계가 있으면 기수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줄 보시게 되면 사법상 효력의 유무는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고 그 말은 뭐지? 법률적 자산살이 아니라 경제적 자산살이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줄에 법률상 정당하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득이 얻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다? 그렇지. 경제적 재산설 를 취하고 있는 판례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내용인지 볼게요. 갑은 룸사롱을 동업한 적이 있는 너를 전화로 불러오게 하였다. 그래서 손해를 보았으니 나에게 금 2천만 원을 준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쓰라는 협박을 하였다. 협박하는 순간 뭐가 됩니까? 착수가 되는 거죠. 오른쪽 칼로 오른쪽 어깨를 이래 찔러 한거 불능케 하고 을로 하여금 위와 같은 취지의 지불각서 한 매를 쓰게 한 후에 이를 취득하였다. 취득할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수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외형상이나마 그치 2천만 원을 준다는 지불각서를 받았기 때문에 외형상이나마 2천만 원을 취득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해버렸기 때문에 기수다. 이런 취지로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행위를 볼게요. 폭행갑박입니다. 정도를 보시게 되면 억압, 불가능, 최협의 전부 다 앞에서 배웠어요. 그리고 1번 체크, 객관적 판단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현실적 반항이 있을 필요는 없고 기대되거나 예상되는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 이런 말이에요. 장난감 권총이라도 괜찮아요. 진짜 총이 아니고 장난감 권총으로 위협해서 재물을 뺏어가게 되면 이것이 강도가 돼요. 강도. 됐어요? 자, 편의점에서 많이 이루어지죠. 편의점에서 그 바바리맨들이 그 바바리 코트 안에 장난감 권총이라든지 장난감 칼을 있다는 것을 숨긴 채 나한테 진짜 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편의점 알바생으로부터 그날 입금된 돈을 모두 뺏어가게 되면 그것이 강도입니다. 강도. 자 됐고요. 그 다음 쭉 내려와서 판례 볼까요? 자 맨 밑에 판례 보시면 그 정도 나왔네요. 정도는 반항을 반항 억압, 반항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최협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됐죠? 자 올라갑니다. 자 수단에는 제한이 없어요. 수면제, 마취제, 주류를 이용해서 혼수 상태에 빠뜨려서 재물을 추가했을 때 강도가 되죠. 강간도 마찬가지죠. 그쵸? 요것을 이용했을 때 강도의 수단이기 때문에 강도가 됩니다. 강도상이 아닙니다. 강도가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피해자 외에 제3자도 포함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자, 판례 볼게요. 자, 강도죄는
재물 탈취 방법으로 폭행 협박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그쵸? 빨간색으로 폭행 협박으로 폭행 협박을 써서 이걸 써서 재물을 탈취 동그라미 하겠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강도죄 기수가 되는 거예요. 자, 피해자가 우연히 그 재물 탈취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왜요? 왜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나요? 그래, 이게 탈취죄네 그래요. 이게 탈취죄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지. 이건 편취죄가 아니죠. 편취죄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그것을 알았을 수도 있는데 탈취죄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폭행협박을 써서 재물을 뺏어가는 순간 강도죄는 기수가 되는 거예요. 편취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판결 요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 폭행협박을 당한 자가 재물 탈취당한 소유자, 점유자일 것까지 요하지 않죠. 그쵸? 요거 마지막 이해되시나요?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갑하고 을이라는 공범이 있어요. 공범이 있는데 A라는 남성, B라는 여성이 있는데 둘은 뭐예요? 둘은 연인 사이인데 공원에서 데이트 중이었단 말이. 근데 이 두 놈이 와서 이 A라는 남자 있죠. 이 A라는 남자 있죠. A라는 남자에게 어떻게 했어요? A라는 남자를 이제 폭행 협박한 거예요. 폭행 협박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근데 재물은 이 B라는 여성에게 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놈이 A라는 남성에게 폭행 협박을 하고 B라는 여성에게 재물을 뺏었단 말이에요. 강취를 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보세요. 폭행 협박을 당한 자가 남성이잖아요. 재물을 탈취당한 사람은 여성이잖아요. 둘이 달라요. 둘이 다르잖아, 그치? 소유자와 재물의 소유자와 폭행 협박을 당하는 자가 다르잖아요, 그쵸? 다르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도 가불의 죄책은 뭐가 되는 거예요? 강도가 되는 거예요. 특수 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같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밑에 2번이 중요하죠. 2번 별표 치시고요. 자, 강간범이 강간할 목적이네요. 그래서 폭행협박을 써서 반항을 억압해버렸어요. 자, 반항 억압 상태가 있는 거예요. 억압 상태가 있는 거죠. 최허위 폭행협박이니까요. 강간도 최허위, 강도도 최비예요. 자, 반항 억압 상태가 있는 중임을 이용하여 재물을 어떻게 했어요? 재물을 탈취 동그라미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되는 겁니까? 강도가 되는 거예요. 강도죄가 된다. 근데 강도가 될 때, 자, 재물 탈취를 위한 새로운 폭행 협박이 있어야 돼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반항 억압이 지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강간을 하려고 반항 억압이 이루어지고 있죠. 억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강도를 하려고 또다시 새로운 강도를 위한 폭행 협박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재물만 뺏게 되면 이것이 여기서 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강도가 된다 했는데 결국은 최종적으로 무슨 죄가 되는가 하면 나중에 맨 뒤에도 배웁니다. 맨 뒤에 배울 텐데 이것이 강도 강간죄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강도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도 강간죄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강간범이죠. 처음에 이 여성을 강간할 목적으로 폭행협박했던 거예요. 해서 옷을 벗기고 막 패는 거예요. 얼굴 막 때리고 막 패면서 옷을 벗기니까 여성의 목걸이하고 반지 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강간하던 중에 그 목걸이하고 반지를 뺏는 거예요. 탈취하는 거예요. 탈취. 지금 여성은 제압당했어요. 제압당한 상태에서 뺏는 순간 이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강도로 바뀌는 거예요. 강도로. 그래서 강간을 마저 하고 있는 거죠. 강간을 끝냈다고 했을 때 강도 중에 강간한 것이기 때문에 강도 강간죄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강도를 위한 새로운 폭행협박이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여성은 이미 제압당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런 표현입니다. 자, 장지갑 까볼까요? 장지갑도 별표 쳐볼게요. 아직 출제가 많이 안 되었는데 한번 봐둘게요. 자, 갑은 공범들과 함께 A를 혼내주려고 A를 추적하여 폭행을 하던 중이다 그랬어요. 이때 폭행을 하던 중인데 이때 폭행할 때는 강도죄의 고의가 없었어요. 강도 고의가 아직은 없었다 이런 말입니다. 자,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A 바지 뒷주머니에서 장지갑이 슬쩍 보여요. 그래서 그 장지갑을 꺼내가요. 자, 꺼내가는데 이게 무슨 죄가 될 것이냐 이런 말이에요. 자, 재물을 꺼내갔다는 얘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불법 영득의사라는 것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영득의사가 없으면 지갑을 꺼내갈 리가 없잖아요. 자, 일단은 불법 영득의사가 생겼습니다. 영득의사가 생겼다 이거예요. 영득의사가 생겼는데 여기서 이것이 절도죄일까 아니면 강도죄일까 이런 말이에요. 일단 장지갑을 꺼내 갔다는 것까지만 하면 일단 이건 절도예요. 왜? 강도죄 고의가 없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뒤에서 어떤 우리가 판례를 배우냐면 주점도우미 사건 배워요. 주점도우미 사건. 도우미 이 사건을 배울 텐데요. 이거하고 좀 달라요. 자, 여기서 장지갑을 꺼내 갔다까지만 나오면 절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들이 계속해서 팬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절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강도로 갈 여지가 많다는 거예요. 자, 판결문 한번 볼게요. 자, 처음에 강도죄의 범위가 없다 했잖아요. 그치? 그게 바로 첫 번째로 나와 있는 혼내주려고 A를 추적하여 폭행하던 중까지란 말이에요. 자, 공범들이 피해자를 계속하여 폭행하고 있던 사이에 빨간색으로 계속 폭행 동그라미 하던 사이에 재물을 취거했다. 취거 밑줄 취거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때는 이것이 강도죄로 바뀐다. 강도죄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장지갑을 꺼내 갔다는 것까지만 하면 이건 절도가 돼요. 절도가 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들이 계속해서 쓰러진 A를 계속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거예요.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그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 바로 피해자를 계속해서 폭행하고 있는 사이에 그때 어떤 놈이 장지갑을 꺼내 갔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 폭행과 재물을 뺏어가는 것이 겹치는 거예요. 그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쵸? 그치? 계속해서 폭행하는 것과 취거 사이가 시간적으로 겹친다고요. 겹칠 때에는 자, 이 부분 계속 폭행하는 부분과 취거가 어떻게 된다? 시간적으로 겹친다면은 이것이 강도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점도우미 사건하고 틀려요. 주점도우미 사건도 처음에 이 남자가 주점도우미를 그냥 팼어요. 강간의 목적 없이 팼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이불을 뒤집어쓰고 있는 사이에 남성이 옷을 입고 나가다가 탁자 위에 놓여있는 키홀더 등을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키홀더를 가져가는 것에서 끝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도가 됐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가져가면서 여전히 계속 패웠다면 그건 강도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주점도우미는 재물을 가져가는 선에서만 그쳤다. 근데 이 장지갑 사건에서는 가져가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져가면서 계속해서 폭행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강도로 바뀐 판례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복습하실 때 이 판례와랑 뒤에 나와 있는 주점도우미 사건과 비교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 날치기 가볼게요. 날치기 별표. 자, 날치기 완이 있죠. 완이 있고 뒤에 가면 날치기 2가 나올 겁니다. 2도 별표. 두 가지를 비교해서 공부를 해 두셔야만 됩니다. 전부 다 A급 판례입니다. 자, 본질적으로 날치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 시간 절도죄 할 때 배웠습니다. 날치기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뭐가 된다? 절도다, 절도. 그래서 이 날치기라고 하는 것은 자, 강도죄가 아니고 절도죄니까요. 파란색 들어볼게요. 자, 반환과갑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점유침탈 과정에서 이 우연이란 말이 나오게 되면 이게 날치기인데요. 이게 절도가 돼요. 절도가. 가로 2번에 날치기 수법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것에 불과하다면 그 상해가 그랬을 때는 강도로 가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됐나요? 자, 갑니다. 갑을병은 차량을 이용하여 소매치기 공모하였다 그랬어요. 자,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에 행인 정려에게 접근한 후에 창문으로 손을 내밀며 정려의 손가방을 낚아채었다? 이게 날치기란 말이죠. 그쵸? 그 과정에서 우연찮게 골절상을 입은 거예요. 이건 뭐라고요? 절도 과정에서 생긴 상처란 말이. 아시겠죠? 그래서 이 상처가 날치기 과정에서 우연하게 생긴 것은 본질적으로 절도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 됐습니까? 자, 그래서 강도로 보아야 한다 그러면 틀려요. 자, 다음 판례랑 비교 한번 해볼까요? 비교해보시면 여기까지가 똑같아요. 여기까지 끊어볼까요? 자, 파란색으로 다시 한번 우연히 세모치시고 우연히 그 침탈 과정에서 생긴 상처라면 이것은 절도에 불과하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자, 올라가 볼까요? 갑을은 승용차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대상 여자가 나타나게 되면 돈을 빼앗고 등등 하기로 공모를 하였다. 그치? 근데
어느 날 우연찮게 이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갑이 차에서 내려 병녀를 뒤따라가 그녀의 가방끈을 잡고 계속하여 당겼다. 계속하여 당겼다는 거예요. 당기니까 어떻게 했나요? 여성이 바닥에 넘어진 상태로 가방끈을 놓지 아니한 채 내 가방 사람 살려라고 소리치면서 5m가량 끌려가는 과정에서 왼쪽 무릎에 끌려가는 과정입니다. 끌려가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항에 부딪혔는데 반항에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놈들이 계속해서 엎어져 있는 여성을 끌면서 가방을 뺏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상처가 났을 때는 이건 예외적으로 뭐가 된다? 강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빨간색으로 지금 반항에 부딪혔잖아요. 반항에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끌고 가면서 억지로 재물을 뺏었다. 동그라미. 그랬다면 이것은 예외적으로 뭐가 된다? 강도가 되는 판례다. 자, 밑에 2번 판례 5m가량을 끌고 갔다는 거죠. 5m가량 끌고 갔다. 동그라미. 상해를 입었다라고 했을 때 강도 과정에서 일어난 상처이기 때문에 강도치상죄가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OX 판례 볼게요. 약물 나왔네요. 약물. 아까 약물 수면제 배웠죠? 약물을 통해서 오렌지를 먹고 정신이 혼미해지자 기억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강도죄로 보는 판례입니다. 강도죄. 강도 상해죄하면 틀려요. 자, 그 다음 아리반 동그라미. 약물이죠. 강도죄가 됩니다. 자, 돌멩이를 갖고 때려버려서 가방을 빼앗죠. 강도가 됩니다. 최여부의 폭행 협박이 있다고 보는 거죠. 자, 파란 펜 들이시고요. 억지로 되돌려 받았다. 그 다음 내 돈 돌려줘. 이렇게 말할 정도가 되면 큰 강도에서 말하는 반항 억압 불가능이 아니죠. 그렇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강도로 처단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3번 더 보시게 되면 경찰서 가자. 내 돈 갚지 아니하면 풀어줄 수가 없다. 돈 갚지 아니하면 풀어줄 수 없다. 세모. 그 다음 돈을 더 주지 아니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세모. 이랬을 때는 아직까지는 뭐다? 최협의가 요구하는 강도죄로는 볼 수가 없고 기껏해야 공갈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 해서 강도는 부정했고 공갈은 인정했던 판례입니다. 자, 밑에 2번 재물강취죠. 재물강취는 됐고 수단 볼게요. 폭행협박은 취거 이전에 기수 이전에 행해져야 한다. 그리고 수단이 되어야 한다. 그쵸? 그리고 이것은 시간적 장소적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 인관계 나와 있고요. 있으면 기수고 없으면 미수다. 뭐 됐습니다. 이 수단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요 시간적 장소에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별표를 한번 쳐볼까요? 조그맣게요. 그 뒤에 판례가 나옵니다. 자, 이 밑에 판례 보시면 자, 혼미 상태에 빠지게 한 후에 파란색으로 우발적으로 재물을 뺏는 것은 그때 폭행이 강취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죠.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강도로 볼 수는 없다는 판례.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봅니다. 자, 돈이 없다 사건 별표.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주점 도움 사건 나오네요. 별표. 됐죠? 자, 올라갑니다. 자, 갑은 공한시경입니다. 채권자 갑은 채무자 을의 집에 들어가서 칼을 을에게 들이대고 돈을 요구하였다. 그랬어요. 자, 돈을 요구하였다. 이것이 뭐죠? 강도죄의 착수죠. 착수입니다. 을이 돈이 없다고 말하자 을을 여간방으로 강제로 끌고 간 후에 계속하여 돈을 요구하면서 주먹으로 막 패죠. 패어서 돈이 없어. 아무리 패도 돈이 없는데 뭐. 그래서 을을 풀어주죠. 풀어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도죄 미수죠. 미수. 돈이 없으니까 재물취득 못했지 않습니까? 미수입니다. 자, 그 다음 날이죠. 돈을 요구하는 무선 호출 연락을 하자 다시 행패에 부릴 것을 두려워한 을은 은행에서 35만 원 인출하여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인 같은 날 19시경이니까 몇 시간 지났죠? 지금 새벽 1시잖아요. 새벽 1시인데 기껏해 한두 시경이잖아요. 한두 시경인데 같은 날 19시경이니까 적어도 뭐 17, 6시간은 넘었잖아요. 그쵸? 한참 된 이후 그것도 여간방이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 결국 돈을 붙입니다. 그러면 강도죄 기수인가? 이것을 기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말이에요. 자, 판결유지가 뭐라고 하냐면 자, 세 번째 줄입니다. 강도라고 하는 것은 반항의 의사가 억압되어서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을 때 이 강취라는 거예요. 지금 이 남성이 돈을 붙일 때
반항 의사가 억압된 상태였고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였었나요? 이 남성이 돈 붙일 때가 아니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것은 강죄라고 볼 수가 없다. 이런 말이야. 강도죄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줄에 갑이 을을 풀어주었을 때 이때 어떻게 된다? 이때 강도죄는 끝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판결요지 2번 상당한 시간 세무 그리고 다른 장소 세무에서 돈을 붙인 것은 의사가 억압된 상태에서 돈을 붙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도죄는 미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기수하면 틀립니다. 중요한 판례죠. 자, 주점 도우미 한번 가볼까요? 자, 엄청 유명한 판례죠. 갑은 새벽 3시경 주점에서 도우미를 만납니다. 윤락을 위해서 모텔로 들어가죠. 성관계를 하던 중에 너무 과격하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니까 성교가 중단되죠. 그래서 화가 났어요. 화가 단단히 났어요. 이 남성이 을을 폭행해요. 자, 폭행합니다. 자, 폭행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강간죄의 고의인가? 자, 이 폭행이라고 하는 것이 강도의 고의예요? 강도를 하겠다는 고의로 팬 것이 아니잖아요. 그치? 강도죄 고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불을 뒤집어 씌웠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팹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줄 옷을 입고 나가다가 탁자 위에 놓인 손가방 안에서 현금 20만 원이 든 키홀더를 가져갔다 그랬어요. 가져갔다. 이 가져간 것이 당연히 불법 영득 의사가 있는 거죠. 불법 영득 의사가 있으니까 가져가겠죠. 자, 그럼 이것이 절도인가요? 아니면 강도인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 강도죄 고의가 없는데? 그치? 그래서 이것은 강도가 아니고 뭐로 봐야 한다? 절도로 봐야 한다. 이런 말이. 자, 그쵸? 앞의 사건과 틀리지? 가져가는 것에 이건 그쳤잖아. 가져가면서 계속 이 여성을 계속 팬 것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이것은 절도로 끝난다. 이런 말입니다. 만약에 키홀더를 가져가면서 이불을 뒤집어 씌고 있는 그녀를 계속해서 팼다면 그건 강도가 될 수가 있지만 그냥 가져가는 선에서 그쳤다면 절도에 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판결로지 보시면 우발적으로 재물을 가져가잖아요. 그치? 그것은 그 폭행협박이 재물강취 수단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도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총론시간 인과관계 파트에 나오는 판례입니다. 자, 판결로지 2번 윤락 도중에 폭행을 하였다고 했을 때 폭행 세무 치시고 같이 필기하세요. 자, 끄집어내시고 강도 고의 X 강도죄 고의가 없는 판례입니다. 현금을 가져갔다고 했을 때 마지막에 강도죄 밑줄 X 강도죄가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판례도 절도를 인정했죠.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산상 이익의 취득을 볼게요. 자, 앞에서 배웠던 폭행협박, 취득 사이에 수단 목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뭐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굳이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채무 면제를 받는다든지, 그 다음 채무 이행의 연기를 승낙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면제받는 것만큼 연기된 것만큼의 이익을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도라고 볼 수가 있고요. 택시 운전사를 폭행협박해서 대금을 택시 요금을 면제받잖아요. 그럼 이것도 그것도 이익을 취득한 거죠. 근데 CF 우리가 강요죄 할 때 말씀드렸듯이 강요죄의 예 같은 경우는 자가용 같은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기 때문에 강요로 가는 것이지 이건 대금과 결부되는 문제가 아니라서 강도는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의사표시를 했을 때 이것도 그만큼 이익을 누렸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익이다. 강도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것이 이제 처분행위죠. 처분행위. 강도죄는 탈취죄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사표시 이런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요. 처분행위 이런 것을 필요로 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은 사기나 공갈죄, 그 편취죄의 경우에는 필요가 있어요. 자, 따라서 이제 두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채무자가 채무 면탈 목적으로 채권자를 살해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채무 면탈 목적이었다면 그때는 채권자를 단순히 죽이는 것이 아니라 채무 면탈까지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의 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강도죄가 되는 거예요. 강도살인죄. 그렇죠? 근데 그 채권자에게 누가 있다면 채권자가 있는데요. 채권자가 있는데 채권 행사가 가능했다면 내가 채무 면탈을 궁극적으로 누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강도살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살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채무자가 채권자를 죽이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사람을 죽였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채무까지 탕감받기 때문에 그만큼의 이익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은 자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이 자기의 그 피상속권자의 채권이 존재하는 걸 알았다면, 그래서 이 상속인이 채권 행사가 존재하는 것을 알았고 채권 행사가 가능했다면 그때는 내가 채무자가 이익을 누렸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단순살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판례 갑니다. 소주방 사건 별표 쳐보세요. 중요한 판례죠. 갑은 손님이 없는 을려의 소주방에서 35,000원에 술과 안주를 시켜 먹었다. 주인장이 술값을 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남자가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장이 이 남자를 잡죠. 그렇죠? 갑은 그 술값을 면할 목적으로 을려를 살해하였다 이랬어요. 살해하였다. 무슨 죄? 이것이 강도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그쵸? 채무자가 채권자를 죽였잖아요. 그쵸? 35,000원을 탕감받았잖아요. 그만큼 이익을 누렸기 때문에 강도 살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곧바로 그 자리에서 75,000원 꺼내갔잖아요. 이거 말씀드렸지? 접속범이라 접속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이 부분은 절도가 된다 안 된다? 절도로 평가하지 않고 형이 더 무거운 강도살인은 뭐예요? 사형하고 무기예요. 사형하고 무기이기 때문에 절도해봤자 75,000원 해봤자 이거 형량이 뭐 얼마 나오지도 않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가장 무거운 죄 흡수시켜버려요. 그래서 흡수주의다. 그리고 접속범이다. 이렇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빨간색 가볼까요? 두 사람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죽였다라고 했을 때에는 뭐가 된다? 강도다. 강도가 되는 것이고 죽였으니까 살인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곧바로 현금을 탈취한 것은 별도로 평가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해설 달아놨는데 해설도 나와있지. 즉석에서 가져가는 것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것은 강도살인죄 일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판례 보시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채무를 면탈받는 거죠. 채무를 면탈받을 목적으로. 그런데 상속인도 없대요. 그러면 그 피해자만 죽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만큼 이익을 누렸기 때문에 강도살인이 되는 것이다. 그쵸? 자, 다음 페이지 판례 별표 쳐보죠. 자, 가봅니다. 갑은 을로부터 돈을 차용하였고 돈 빌렸다는 거죠. 그럼 갑은 채무자, 을은 채권자가 되겠네요. 차용증이 작성되진 않았지만 그 처가 남편으로부터 전해들은 바가 있어서 대여금 채권 존재를 알고 있었다. 그쵸? 알고 있었다. 자, 어느 날 이 남자가 왔어요. 변제기 유예 여부 등을 놓고 언쟁을 벌이다가 채권자가 연기를 안 해주니까 이 남자가 화가 나서 을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망치를 들고 때려서 살해해버리죠. 그쵸? 살해해버린다. 그러면 남자는 무슨 죄가 되는 거예요? 채무자가 채권자를 죽였으니까 강도살인죄가 될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채권자의 아내가 그 채권 존재를 알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 그 채권자의 아내는 그 채무자에게 채권 행사를 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럼 내가 채무를 탕감받았다 못 받았다? 탕감받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 단순살인에 그친 판례입니다. 그쵸? 자, 판결을 보시게 되면 자, 파란색 뜹니다. 채무 존재가 명백하다. 존재가 명백하다. 그리고 상속인에게 채권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확보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채무 면탈 의사로 살해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강도 살인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 살인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자, 됐지? 자, 밑에 파라 같습니다. 채권 존재가 명백해요. 존재가 명백하다. 말이에요. 그리고 상속인에게 채권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확보되었다고 했을 때는 역시 강도 살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 살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착수 기수식은 알 것이고요. 자, 영득죄 갑니다. 주관적 요건입니다. 영득죄이기 때문에 이 죄가 성립을 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한다? 불법 영득의사라는 것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자, 팁 사건 별표 쳐볼까요? 자, 갑은 을려의 찻집에서 강간을 했다. 을려에게 돈을 내놓으러 하자 을려는 17만원을 꺼내주자 받은 즉시 팁 세모 라고 하면서 그녀에게 돈을 돌려줬죠. 자, 범행 발각이 두려울 것이 나머지 을려를 살해할 것을 결심하고 찔렀는데 상해를 입히는데 그쳤다. 이건 뭐죠? 살인미수죠. 살인미수. 그러니까 세 번째 줄까지만 일단 끊어볼까요? 자, 팁이라고 하면서 그녀에게 돈을 돌려주었다 그랬어요. 자, 이 17만원에 대한 영득의사가 있어 없어요?
영득의사가 있으면 이걸 내가 가져갔겠지. 그렇잖아요? 따라서 팁이라고 돌려준 것은 17만 원에 대한 영득의사가 없는 것이고 단순히 희롱하기 위해서 돌려준 것이기 때문에 영득의사가 없어서 17만 원에 대한 강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이 남성이 한 죄는 뭐가 되죠? 강간했으니까 일단 강간죄 하나, 그치? 그 다음 살해한 것을 결심하고 상을 입혔다라고 했을 때 못 죽였지. 못 죽인 법은 뭐가 돼요? 살인 미수가 되는 거예요. 살인 미수가 되는 것인데 지금 강간죄의 고의가 없다 보니까 강도 살인이 돼야 안 돼요? 강도 살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 살인이 되는 거예요. 차이가 그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가보시면,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팁 세모라고 한 것은 그 밑에 줄에 영득의사를 하려 한 것이 아니다. 마지막 줄에 이 부분 제가 지울게요. 이 부분 지워버리고 영득의사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희롱하기 위한 것이므로 마지막 줄에 영득의사 밑줄 그시고 X 답에다가 어떻게 적어야 돼요? 단순 살인 미수예요. CF 하시고 강도 살인 미수죄가 된다 그러면 X 틀려요. 틀리다. 자, 위법성 갑니다. 자, 이것은 제가 재산죄 일반론 할 때 설명드린 바가 있어요. 절취 불법설 생각나시나? 불법 영득의사에서 그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채권자로부터 채무자에 대한 외상대금 채권 회수를 의뢰받았다 그랬어요. 채권자로부터 의뢰를 받았기 때문에 채권자와 동일시되는 사람입니다. 채권자 동일시되는 사람이 채무자에게 빨간색으로 폭행과 가해서 돈을 뺏게 되면 뭐가 돼요? 강도죄가 되는 거예요. 강도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판례를 취하고 있는 거라고, 어떤 견해를 취하고 있는 거라고요? 절취의 불법설. 그러니까 안 적어도 되는데 그때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어요. 절취의 불법설 이렇게. 자, 주의해서 갑니다. 자, 점유관리수와 폭행협박의 수를 고려해서 결정한다 그랬습니다. 자, 빨간색으로 가족 동그라미. 여러 명으로부터 돈을 빼앗았을 때는 강도죄가 하나죠. 하나. 관리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수명 동그라미. 수명이 피해자에게 각각의 폭행을 하여 각각의 상해를 입혔을 때에는 관리수가 수개죠. 관리수가 수개니까 수개의 강도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가족 같은 경우는 관리수가 하나고 미장원실에 가서 그 미용실에 있는 그 손님들로부터 각각 재물을 뺏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것은 강도죄가 수개가 되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